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세월호 사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세월호 사건 당연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했을 텐데 군으로서 할 일을 했을 텐데 조사를 하고 구속 기소까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렇게 자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스타입니다.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네. 오늘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오후 2시 53분쯤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13층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병원으로 옮겼는데 20분 만에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투신에 벗어놓은 외투에서 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인데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밝혔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수 전 장군은 아시다시피 박지만 씨의 그 절친을 알려져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기무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재수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석방됐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기각돼서. 근데 그때도 기자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모든 공은 부하에게 돌리겠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 생각이다. 그러고 부하들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 나와 부하들은. 그러고 난 뒤에 어쨌든 구속이 안 되고 기각돼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뒤에 투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면 물론 그 구체적인 법리 다툼은 여기서 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게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일단 군인으로서 이재수 장군은 기무사령관에 맞는 업무를 나는 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혐의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 심판하겠으나 네. 지금 추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없음.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 전 사령관이 2014년 5월에서 10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던 시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은 구속영장은 지난 3일 기각했습니다. 나흘 네. 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 전 사령관은 투신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게 김관진 전 장관하고 다 엮여 있는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함으로써 수사는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 실무 중간 그렇죠. 역할을 했던 사령관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거와 별도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검찰 조사 중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는 겁니다.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예.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 일단 변창훈 검사가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네. 조사를 받던 이제 검사인데 당시 차장 검사급입니다. 근데 변창훈 검사는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투신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지금도 그때 회자됐던 게 그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사 간부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뒤늦게. 그랬던데 빈소 한 켠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는 그래도 검사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그 함께 이제 조사를 받던 이 국정원 소속 변호사 한 분은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이분은 그렇게 부하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수사라는 이유로 뭐 세월호니 댓글 사건이니 하면서 검사, 군인, 변호사 각각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저는 도대체가 지금 이 정권이 뭘 노리는 건지, 물론 법적 절차니까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목숨을 끊게 만들 만큼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자살을 저는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저는 노무현 정권 때가 생각납니다. 노무현 정권 때 심했습니다. 정말 기억났습니다. 심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 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때도 정몽원 회장.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로 그 사람들 갖다가 창피를 주고 예. 망신을 주고 그 말하면 정몽원, 자 그다음에 현대그룹 회장, 시장, 안상영 부산시장, 부산시장, 당시 남상국. 남상국 예. 대우 사장.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이제 남상국 사장 같은 경우는 그때 대우건설 사장이었는데 예. 정말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아,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방송에 뭐, 나와서. 예, 막 인사 이런 데서 뭐 나 어디 나왔어 뭐 인사 청탁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망신을 주니까 투신 자살. 투신 자살했어요.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현대그룹 정몽원 전 회장의 이도 투신입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네. 안상현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그 외에도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전 파주시장,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 뭐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줄줄이. 자, 많네요. 이런 생각보다. 경우가 다 검찰 조사 중에 자살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명예 때문에 또는 억울해서 또는 창피를 당해서,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 노무현 정권 왜 유독 이런 게 맞느냐.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 와서도 또 심해지고 있는 예. 게 얼마 전에 또 노회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노희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어쨌든 특검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 도중에 투신을 했습니다. 예. 또 몸을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벌써 4명 아닙니까? 네. 4명. 4명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것도 다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들입니다. 예. 근데 다른 정권 때 이 정도로 많이 자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최동욱. 이 수사 몇 군데에 관여돼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군을 지낸 분이, 검사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 이 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사태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시절에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많은 대기업 그룹 총수, 무슨 뭐 부산시장, 전남지사, 뭐 파주시장, 국정원 2차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다 검찰 수사받다가 다 자살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이 아프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투신한 이재수 전 사령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예, 이 이재수 씨는 어쨌든 그 박지만 회장하고는 이제 중앙고등학교 뭐 단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박지만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조심스럽게 하고 할 때도 그냥 서슴없이 대하고, 특히 이제 이 군인 시절에 박지만 회장이 그 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불미스러운 일로. 그때는 야당, 쉽게 하면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이런 쪽 그 민정당 계열이 야당 시절인데 네. 현직 군인이 친구 박지만 면회를 가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니 그렇게 하면 성진에도 안 좋고 안 좋다. 무슨 말이냐, 간다. 갔다는 친구니까 겁니다. 간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재수 전 사령관이 한창 이제 막 승진하고 뭐 할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가 사실은 활발하게 이제 일했을 그때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와서도 이제 뭐 승승장구는 아니지만 착실하게 이제 그 군 장성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재수는 박지만의 단짝인데 반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1년 차에
기무사령관이 임명됩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실세다 했는데 그때 뭐 상당히 말이 좀 있었죠. 그래도. 그런데 네. 취임 1년 만에 육군 3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쉽게 해서 이거는 영전이 아니라 좌천된 좌천이라고 거죠. 봐야죠. 좌천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만 회장하고 친했다는 것이 약점이 이재수 됐네. 전 사령관한테는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용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예편을 합니다. 16년쯤 예편을 하는데 자, 이 이재수 전 사령관이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수사라고 해서 세월호 민간 사찰의 의혹을 받고 이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겁니다. 참 인생 무상이고. 참 인생 무상입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이 기억할 만한 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망 안 간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나흘 전에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나 도망 안 간다. 증거인멸 안 한다. 그랬는데 법원이 자 증거인멸에 염려도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에 염려도 없다고 그래서 구속할 필요 없다.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인정할 정도로 뭐 이분은 강직한 분인데 구속이 기각됐음에도 나흘 뒤에 오피스 13층에서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상상하면 좀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피스텔 그리고 외투에다가 유서를 남기고 갔다. 근데 아마 그 유서를 경찰이 언론에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 공개할 수 있는데 박지만의 중마 고우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는 그 옛날 아주 어릴 때는 누나 그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에게만큼은 박지만의 친구로서 정말 잘 대줬다고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그 정도로 인격이 있는 분인데 자살이라는 투신 자살이라는. 아, 진짜 이 정권 말이죠. 살인 정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거 심합니다. 네. 예, 노무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뭐 적폐청산이라는 걸 몰아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자살한 이유도 네. 뭐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 계속 할 거다. 구속될 때까지. 그렇죠.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고 네. 또 우병우 수석도 그랬고 네. 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끝내지 않을 거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음. 망신 주기 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깨끗하게 내가 책임을 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도 부하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 뭐 군인 정신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왜 이 정권에서는 그 노무현 전 정권에서는 유독 이렇게 검찰 조사 받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 유명인이고 나름대로 그 개인의 명예를 갖다 아끼면서 살아온 분들인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인데요. 또한 이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에 대해서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자살도 자살이지만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한 게 있습니다. 특별 지시. 그게 뭡니까? 기무사 개헌 문건 사건입니다. 이것도 문건 기무사인데 사건, 예.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히 뭐 무슨 전자결제 어마어마한 물증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시하고 뭐 언론에 막 데스필 되고 예. 박근혜 정부는 정말 부도덕한 정권이고 기무사는 정말 이 개헌 문건 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국민들을 갖다가 반역하는 이런 엄청난 범죄자처럼 했는데 수사를 갖다가 그동안 얼마 만에 했습니까?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석 달 동안입니다. 204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쿠데타 모의 증거는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군인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을 갖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대로 걸었습니다. 아이씨. 야, 쿠데타 정도 돼야지 이게 데스크피라고 해외에서 하지. 이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니 뭐 그런 과정에서 그렇죠. 이재수 장군 같은 분이 투신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그것 말고도 뭐 많습니다. 뭐 기억하시면 세월호 참사장일 대통령 보고 시간 조작됐다고 뭐 청와대가 기자회견 열고 막 맞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실장이 직접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예.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검찰이 보고 시간 조작은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신문도 그래서 쓸 때는 뭐 일면 톱으로 막 때려놓고 나중에는 그 갖추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가 지시하고 무슨 지금 있잖아요. 정부부 부처에 무슨 뭐 법무부 무슨 뭐 외교부 등등의 지금
2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20개 좀 될 겁니다, 아마. 적산, 뭐, 청산, TF. 네, 적폐청산. 뭐합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이 지금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안 하고 매일 이 짓 하고 있으니까 경제는 개판되고 지금. 그렇죠. 외교도 뭐, 외교 엉망진창. 참사만 예. 받고 있고, 교육부는 장관 갈린 거 아닙니까? 일어나고 매일 뭐, 과거에 네가 뭐 했니, 뭐, 예. 교과서 어떻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일을 안 하니까 장관 날아간 거 아니고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사설 표현대로 하면 정권의 충견들을 앞세워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조선일보 사설이니까 인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정권의 충견들을 앞세워서 벌이는 압수수색, 세무조사, 공정거래 조사의 폐해가 5년 임기 내에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는 물불도 안 가리면서 자기들 비위는 감추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하면 별일 아니다라고 뭉갠다. 자, 최근에 기억하시죠? 조국 민정수석 하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그 특별감찰관들. KBS가 보도 안 했으면 이거 뭐 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숨기고 있다. 그 8월달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까지도 쉬쉬하다가 KBS 보도하니까 그 다음날 SBS가 또 보도하고 골프 향응도에서 그랬더니 또 저 팀도 받았어요. 이런 자기들이 비는 감추고 말이죠. 옛날 거 뭐 찾아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아니 말고 망신 주고 자살하고 저는 진짜 무서워요, 이제. 문재앙입니다. 문재앙. 문재앙입니다. 이건 문재앙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안 정권.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119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잡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사람에 대한 배려는 이게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좌파든 우파든 모든 인간의 목숨은 귀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뭐 난리를 치면서 진보 진영은 뭐 경찰관들 뭐 살인마 뭐 외친 거 아닙니까? 백남기 기억하시죠? 또 살인마 국가가 보상했어요. 경찰은 살인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입니다. 살인마 이거는. 정권.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불명예스럽게 얼마나 이분들도 그분들의 표현을 하면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투신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먹먹합니다. 저도. 예.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청와대 하명수사 알죠? 명령 네. 수사에 검찰이 그래서 청와대 하명수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감옥도 가고 일제에서 쫓겨나고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 정권 끝나면 또다시 적폐 생산 나오면 그러니까요.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 막 줄줄이 포승조에 묶일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견뎌내겠습니까? 저는 정말 5년 내내 저 조선일보 사설처럼 5년 내내 이제 이런 압수수색, 세무조사 정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과거지향 정권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지지율이 유지되는 정권. 정말 이 뭡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 과거만 보고 참 큰일입니다. 짜증납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추천 버튼을 많이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세게 제목을 달아야 되겠어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건 살인마 정권이에요. 살인마 정권. 예,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 이렇게 달아야 되겠어요. 요것도 이제 아마 유튜브가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천 버튼을 마구 눌러서 말이죠. 예. 유튜브 왔을 때, 이거는 공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추천 버튼이 적으면 이거 제재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천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대단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나쁘시더라도 또 다음 방송 해야 됩니다. 좀 마음을 좀 풀으시고, 예. 진짜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하면서 말이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다 영어의 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 조사받다가 적폐청산이라는 민명하에 자살을 하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또 민생이 어려워서 자살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 어려워서 또 자살합니다. 정말 살인마 정권입니다. 경제를 망쳤죠. 사회를 망쳤죠. 예, 국가 안보까지 망쳐서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모두 죽습니다. 살인마 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 버튼을 오늘은 왕창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